월드 오케이 뉴스. 오늘은 러시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기록한 그 포린 어페어즈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뉴욕 시간으로 2024년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이 글이 포린 어페어즈에서 쓰여진 것은 줄라이 10일과 7월 10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 지난 글인데, 앞으로 푸틴의 새로운 그 러시아의 경제가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 갈 것이냐,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서, 그 내용 중에 나오는 것이 바로 군산 복합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군사적인 어떤 문제하고 그 경제가 같이 결합된 그런 걸로 가게 된다. 그래서 혹시나 푸틴이 계속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큰 전쟁은 아니겠지만 그런 소규모 전쟁을 일으키면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뭐 우려도 좀 제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전체 글을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제목이 보시면은 푸틴스 뉴 워 이코노미, 푸틴의 새로운 경제 전쟁이라고, 이제 경제를 꾸리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군사적인 밀리터리와 합쳐서 가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체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라는 사람이 소속된 단체가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 이런 단체인데, 앞에 이제 카네기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은,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앞에 이제 카네기가 있고, 여기도 카네기 차이나가 있어가지고 베이징에 헤드쿼터가 있게 되는데, 또 카네기 유럽 벨지움에 헤드쿼터가 있고, 카네기 인디아는 인디아 뉴델리에 또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카네기 연구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 여기에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이분이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보시면은 카네기 인다우먼트 포 인터내셔널 피스, 국제 평화를 위해서 CEIP라고 하는데, 워싱턴 DC에 이런 이제 건물이 있게 되고, 1910년부터 했으니까 114년 정도 이렇게 지난 1910년도에 설립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린 어페어즈에서 제일 처음에 싣는 그림 중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 하얀 원 가운데 있는 분이 디펜스 미니스터 안드레이 벨로소브 국방부 장관, 이분은 이제 군하고는 전혀 경력이 없는데 국방부 장관으로 푸틴이 임명을 하면서 앞으로 그 일을 이끌어 나갈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러시아의 군사 문제를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최근에 2024년에 이렇게 안드레이 벨로소브 포트레이트로 찍은 그런 사진이 보이고, 벨로소브 국방부 장관은 1959년생이고 이게 러시아의 이코노미스트고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미니스터 오브 디펜스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그 직책은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그리고 경제개발 장관, 미니스터 오브 이코노믹 디벨로프먼트인데, 지금은 미니스터 오브 디펜스 국방부 쪽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 도입부의 글을 보게 되면은 소셜리즘에 대해서 좀 비꼬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사하라에다가 소셜리즘이 이 사하라의 뭐를 이렇게 건축이 된다면은 거기에서 어떤 것을 짓게 될까, 오랜 농담 때문에 거기에
거기에 아마 이제 모래가 모자라 가지고 뭘 건축을 못할 것이다. 주변에 늘린 게 모래인데 사하라 사막 가운데 사회주의가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비꼬는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즈네프 시대에 이렇게 군사 행진을 하는 그 러시아의 붉은 광장에서 하면서 브레즈네프가 뭐라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파괴적인 무기고 소비에트의 경제학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러시아가 시작하게 된 쭉 그 지내온 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레닌이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스탈린이 그것을 이어받았고, 그다음에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그 체리넨코, 그다음에 이제 고르바초프 해가지고 고르바초프가 1991년도 12월 달에 USSR 소비에트 연방 해체를 선언함으로 인해 가지고 붕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기장이라고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부르는데 레닌을 빼고 나머지는 이제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는 제1서기장, 제2서기장, 제3서기장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 소련이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그 시기를 1979년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지만 고르바초프까지 이어져 오다가 극복하지 못하고 소련 연방이 해체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브레즈네프인데 1964년에서 1982년 동안 한 18년 정도를 오랜 기간 동안 소련의 제너럴 세크레터리 오브 커뮤니스트 파티 공산당 서기장으로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드레이 벨로소브가 지난 5월에 국방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여기 이제 소이구라는 분이 국방장관을 했는데 이 안드레이 벨로소브는 전혀 경제적으로 밀리터리 익스피리언스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빨간 줄을 보시면 거의 3분의 1이 2024년 예산에서 이것이 이제 국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비용이 3분의 1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벨로소브에 대해서는 밀리터리 케인지언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이제 자본주의 시작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 근데 중간에 오다가 이제 잘못되고 미국도 1971년도 8월 15일 날 달러와 금의 연동이 폐지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 케인즈가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이 새로운 이렇게 했는데 사회주의에도 지금 밀리터리 국방을 통해서 군산복합체로 하는데 이 벨로소브가 바로 군사적인 케인저주의다. 새로운 뭐를 이제 시도하려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빨간 줄을 보시면 이제 군사적인 어떤 밀리터리 스펜딩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동인을 찾을 것이라는 그러한 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푸틴의 새로운 경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모델이 되는 그런 것으로 어프로치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사적인 어떤 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밸런싱 더 스테이트 버짓이라고 했는데 이 러시아 전체 국가의 어떤 재정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돌아오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은 새롭게 또 생산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군수 산업을 통해서 민간 산업과도 연결이 되어 가면서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엘비라 나비울리나가 나오는데 이분이 거의 이제 요 앞 러시아의 이제 경제 정책들을 많이 담당한 분으로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이름도 언급이 되고 안톤 실로아노브 이러한 분들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 네모에 보시면은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러시아가 앞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은 군사와 산업의 복합체, 군산 복합체, 그렇게 뭐 기억하기 쉽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파란 밑줄에 보면은 그러면 소비되는 그 물건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웨스턴 프로덕트, 서구에서 물건도 소비자들의 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입도 한다. 그러니까 같이 러시아가 군산 복합체를 한다고 해서 안에 고립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이제 무역도 하고 물류도 하게 되면서 하니까 군사적인 분야에서 한국이 이제 뭐 앞으로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도 군사적인 어떤 수출 그런 걸 통해서 뭐 K2나 K9 자주포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연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시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같이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가능성은 일단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뭐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이 군사로만 해서 군수 산업으로만 이렇게 수출을 해서 장기적으로 먹고 살기는 힘들지도 모르니까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그렇지만 푸틴이 이런 이제 군산 복합체 모델을 가져간다고 해서 전쟁에 기반한 이 경제는 cannot survive forever,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 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브레즈네프의 그때 이제 상황을 얘기하면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그렇지만 그 러시아의 경제를 한번 바꿔보려고 트랜스폼 해보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 브루시초프는 1953년에서 64년까지 러시아를 이끌어 갔었는데, 첫 번째 시도는 다시 그 사회주의 경제를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리부팅을 해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65년까지 리브맨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코시킨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 보고서에서 그가 제안한 것이 뭐냐면은 이 엔터프라이즈에서 기업들에게 제한된 어떤 독립성도 부여를 하고 자유도 좀 이렇게 주게 되는, 수요자들의 반응에서 생산도 하게 되는, 러시아는 원래 계획 경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새롭게 시도해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군수 산업에 여기 이제 탱크를 그림으로 실으면서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현대 과학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보려는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하는데, 그 컴퓨터는 이제 영국으로부터 당시에 들여와가지고 이런 시도들을 했었다. 그 컴퓨터에 이제 입력되는 자료들 개수가 품목 자체가 10,000가지가 넘는 그러한 품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계획 플래닝 커미터, 러시아 국가 계획위원회, 그리고 이제 스플라이 커미터니까 공급위원회, 이러한 것이 이게 70개의 이제 서버 디비전이 있어가지고 3,200명의 인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게 거대한 그 컴퓨터가 이게 영국으로부터 이제 그 큰 컴퓨터를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그 많은 것을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면서, 그런데 별로 이제 그렇게 크게 큰 컴퓨터 영국으로부터 들어와서 노력을 했지만 별로 재미를 못 봤다. 인플레이션도 막 생기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오픈 이카노미, 개방된 경제가 없이는 이렇게 계획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그렇게 계획할 수가 없었다. 그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페트로그라시가라고 있는데, 페트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페트로 달러, 그 미국이 달러를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랑 연결을 시켜 가지고 페트로 달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러시아에서도 이제 페트로크러시 해가지고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에는 내추럴 가스랑 석유가 있는데 그 비율이 한 1대 9 정도라고 합니다. 석유가 단연코 압도적으로 많은 퍼센트, 90%가 거의 이제 석유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석유에 연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러시아를 운영해 보려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60년대 이제 말쯤에 발생한 1964년부터 브레즈네프가 시작을 해서 1982년까지 18년 동안 러시아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때 말쯤에 노동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이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그때 당시에도 비슷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부분적으로 qualified personnel 그 인재들의 외국으로 이렇게 유출되고, 물론 이제 엘리트들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러시아 사람이 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부산으로 이렇게 많이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뉴스를 본 것도 같은데, 이 비자 문제가 쉽게 이제 그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아마 그때 돼가지고 들어오는 뭐 그런 일이라든지, 그리고 군사적으로 리플레니시먼트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이게 아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충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푸틴이 당면하는 문제가 브레즈네프 때에 1960년도 말에 당면하는 그런 문제랑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9년도에 브레즈네프가 여기에 사과를 했다. 모스크바가 아주 값비싼 지정학적인 그 모험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듯이 보였다는 그러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푸틴의 로직 투데이, 오늘날 푸틴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발트해 그 3국에 LR이 붙어가지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를 경계로 있다가 거기 이제 나토와 이렇게 접경 지역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하는 그러한 어떤 지오폴리티컬, 거기에서 이번에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상황들이 항상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푸틴의 라직, 오늘날의 라직과 브레즈네프의 그 당시의 상황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브레즈네프가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중동을 돕지를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거기에 이제 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가 돕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뭐 그런 얘기도 언급을 하면서 1968년 8월 달에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소비에트가 이제 거기에 혁명을 도와줘야 된다. 명분으로 이제 체코 침공 뭐 그런 문제들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는 굉장히 외교 정치학적으로 중요한 소련의 그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때를 이제 하면서 이 침공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는 거, 재정 적자 문제라든지 아주 고인플레이션에 직면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경제 개혁가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빨간 줄 보시면은 everything has already been stolen before us.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서 다 도적을 맞았다. 그럴 정도로 막
화폐가 급격히 하락하고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고르바초프가 1980년대부터 이렇게 개혁을 뭔가 경제 개혁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실시를 해왔는데 그것이 끝끝내 잘 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이제 세미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반 어떤 개인의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시장 경제의 요소를 갖춘 그러한 컴퍼니도 이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고, 레닌그라드나 모스크바에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잘 되지가 않았다. 맨 아래쪽에 이렇게 빨간 거 보시면은 개인의 개인 재산의 어떤 사유화 없이는 그것이 어떤 사회주의 경제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이 새로 이렇게 이전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앞에서 이제 절반은 프라이빗한 그런 것을 허락을 해주고 반 정도는 국가가 소유하고 반은 개인이 소유하는 그런 것도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사유화되지 않고는 사회주의 경제가 정말 진짜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전이가 트랜스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하면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 개방, 페레스트로이카는 개혁이라고 그러고 글라스노스트는 개방을 해서 해가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를 않았고,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름 중에 가이다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왜 가이다라는 이름을 얘기하냐면은 이 가이다의 밑에 벨로소브가 지금 디펜스 미니스터로 지난 5월 달에 임명된 안드레이 벨로소브가 이게 푸틴스 퓨처 디펜스 미니스터, 앞으로 이제 푸틴의 국방장관이 될 벨로소브가 이 가이다 밑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르바초프가 이제 당시에는 감히 소비에트 경제를 한번 이제 새롭게 디자인하려고 하지를 않았다. 그런 내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1991년도 8월 달에 이렇게 쿠업하니까 구테타 시도도 아마 그때 있은 모양인데 그런 내용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시도를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미 이제 대세에 기울어가는 것을 쉽게 회복할 수가 없는 러시아의 당시에 이제 러시아 경제였고, 고르바초프 다음으로 이제 보리스 옐친이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했는데, 보리스 옐친도 알게 된 거는 급진적인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그렇지만 그 개혁은 이전에 포머 소비에트 리퍼블릭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스 옐친은 누구를 불렀냐 하면은 가이다 영 리포머스,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렸던 모양인데 가이다를 불러가지고 개혁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이 가이다 밑에 이렇게 스텝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지난 5월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안드레이 벨로소브가 이 가이다의 젊은 스텝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가이다가 바로 옐친의 핵심 경제 자문, 키 이코노믹 어드바이저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림에 보이는 여기 이제 가이다가 왼쪽 편에 있는 이분이 가이다, 오른쪽에 또 같이 이렇게 아나톨리 추바이스라는 분이랑 같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다의 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러시아의 국가가 프라이버타이저, 사유화되기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 그렇지만 이
이러한 자유주의의 가이다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반이 이렇게 물건으로 가득 차고 시장에 이제 이렇게 일자리가 돌기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다 지금 얘기가 가이다스 가보면 가이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이다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가이다가 이제 1992년 1월 달 91년 12월 달에 고르바초프가 USSR에 해체를 했기 때문에 보리스 옐친이 그 이듬해 이제 권력을 이양받으면서 가이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소가 얼마나 이제 소젖을 통해서 얼마나 우유가 생산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거기다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센서를 달아야 된다. 모든 소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수요 공급을 예측해야 된다고. 이분은 가이다의 한 말은 아니고 이제 다른 분이 글루시코분 이 사람이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게브게니 야신이 이렇게 가이다의 그 개혁 정책을 물려받았다는 그런 가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나비울리나라는 이분도 이렇게 그 전에는 나비울리나라는 이분이 그 이제 러시아의 경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분인데 참고로 이제 위키피디아에 가시면은 엘비라 나비올리나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분이 1963년생이고 그리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경제 미니스터 오브 이코노믹 디벨로프먼트 경제 개발 장관이라고 해야 될까? 그 위치에서 5년 동안 이렇게 일했는데 그 이제 러시아 경제를 이끌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흐름이 하이어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새로운 어떤 경제 고등학교 이런 걸로 이제 이끌어져 가지고 러시아의 경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제 러시아의 뭐 요직이나 주요 어떤 흐름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리버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 정부 재정이나 정부 경제적인 어떤 행정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푸틴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밑에 빨간 줄 보시면은 moved away from liberalism. 자유주의를 떠나가지고 푸틴이 선택할 어떤 경제적인 모델은 앞에서 말씀드린 군산 그 복합제,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군사적인 어떤 걸 통해서 러시아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던 벨로소브가 어프로치하는 것도 이게 리버럴에서 자유주의와는 극적으로 반대쪽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경제를 이끌 것인지 만약에 올바른 곳에 돈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은 그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벨로소브 그 국방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의 전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탱크나 비행기, 전투기 뭐 그런 걸 떠올리지만 그걸 하게 되면은 군복하면 옷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산업이 발달되고 공장을 짓기도 하고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군수 산업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러시아의 경제를 꾸려갈 것이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 그 빨간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푸틴의 새로운 그 군산복합제 모델이 이것이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이것이 그 나라를 브리틀 하면 이렇게 다루기 힘들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을 다루기 힘든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그 해나갈 것이라는 그런 점을 포린 어페어즈에서는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뒤에 문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돈이 거기에 이제 더 많이 있을수록 거기에는 흡이 되는 것이 많다. 왜냐하면은 이게 군산복합체라는 그 자체가 뭐 이렇게 쫙 그 다 보고를 하고 하면은 좋은데, 아까처럼 돈을 적당한 데 라이트 웨이에 쓰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눈먼 돈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디로 쓰는지 모를 것 같으니까, 뒤에 문장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 4분의 1 정도가 25% 정도를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왜냐하면 이제 비밀 우리 한국에도 이제 국정원 같은 데서는 보고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 어디에 써 있는지를 보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국방에 관련되니까 일일이 여기 어디 쓰는 무기에 얼마 줬다 다른 보고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어마무시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economics must find the 밸런스를 찾아야 된다. between guns and butter. 무기와 빵 사이에서 이렇게 밸런스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될 것인가,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30년 전에 가이다가 개혁을 할 때에 이것을 고민한 문제들을 지금 다시 또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내용이 있고, 요 파란 줄에 보시면 이제 4분의 keep silent about the fact, 이거는 침묵을 하는 게 a quarter of the federal budget is secret. 이 a quarter이 바로 이제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러시아의 예산의 4분의 1이 다 시크릿이다. 보호를 안 해도 되니까 이것이 정말 솔직한 양심적으로 다 그렇게 사용이 될 것이냐, 아니면 눈먼 돈이 마구마구 이기심에 의해서 이게 쫓아갈 것이냐, 그런 우려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젊은이들의 군인들의 붉은 광장에 행진하는 것을 보면서, 앞에 브레즈네프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군인들의 모습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문장이 거의 마지막 이제 한 두 문장 정도 남겨뒀는데, 1940년대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2차 대전 때에 그런 문제를 언급하면서 벨로소브가 지금 처한 어떤 상황들이 이러한 특별한 이렇게 스페셜 아퍼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군산복합체 경제를 운영하기에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success is not guaranteed. 성공은 보장되지를 않는다. 그렇게 좀 비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에 러시아 경제학자들은 돌아와야 된다. 러시아 경제가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빨간 밑줄 보시면은 밀리터리 인터벤셔니즘 모델이니까 군산복합체 이런 모델로부터 some form of normality, 그냥 정상적인 일반 시장의 법칙, 이제 자유주의의 어떤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그런 쪽으로 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some form of normality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에 가까운 그걸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은 20세기 1900년부터 이렇게 소련의 군사적인 어떤 모스크바의 군사적인 어떤 경제 체제를 이것을 믿고 있었다. 이게 소련의 붕괴를 막을 걸로 믿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지금 old school economics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래된 경제학자들을 말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군사 프레이드를 이끌고 있는
그 분들이 지금 있는데 이것이 언클리어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경제가 이것이 계속 생존할지 이제 언클리어하다는 쪽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그래서 빨리 푸틴은 빨리 군산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에서 빨리 돌아와가지고 노멀리티로 일상적인 자유시장 경제로 돌아와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지. 하여튼 그 포린 어페어스는 이렇게 각 그 카네기 앞에 카네기가 붙어가지고 카네기 재단 연구소로 중국이나 이렇게 인도 뉴델리에도 있고 그리고 유럽에도 그런 각각 연구 단체를 두면서 전체 이끌었던 모델로서 자유시장 경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이 지난 몇 세기 동안에 실패한 어떤 사회주의 경제나 또는 자본주의도 사실은 2008년도에 미국에서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있을 때 이미 응급 조치를 해서 다 쓰러져서 이렇게 사망 선고를 사실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이제 심장 박동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살려가지고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거지만,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뭐가 나와서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줄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희망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는 조금 희망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뉴스나 거기서 떠들더라도 역사의 큰 흐름이라는 것은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좀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